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은 양력 6월 7일입니다. 음력 5월 2일인데요. 누구나 음력 4월 8일은 부처님을 찾고 양력 12월 25일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양력 9월 28일은 유오가의 뿌리인 공자에 대해서 공자성인 탄신일 기념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음력 5월 2일은 과연 무슨 날일까요? 우리 역사 속의 기억에서 사라진 한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논해드리고자 합니다. 공민왕 시기 수문화시종, 지금으로 말한다면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행촌 이암선생이 남긴 저서는 단군세기입니다. 이 단군세기에 음력 5월 2일 한 분의 역사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남겨놓았습니다. 참고로 행촌 이암선생의 계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촌 이암선생 고려시대부터 쭉 해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연결되는 맥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면 행촌 이암선생으로부터 10세 이강 그리고 11세 용흔 이원, 이분은 이제 세종대왕의 스승이죠. 보면요, 스승이면서 나중에 보시면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배경인 가림토 문자가 여기서 이제 세종대왕에게 전해졌다고 밝힐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여기서 마련됩니다. 왜냐하면 행촌 이암선생이 단군세기의 가림토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해놨죠. 자, 그 맥은 13세 이맥선생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맥선생은 조선시대 때 태백일사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35세 이유립선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환단고기를 역사에 공개하신 분이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27세 이기선생, 해학 이기선생은 바로 27세 되십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맥은 여러분들 보시면 목은 이색의 계보에서 바로 양촌 근권, 그리고 근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응제시를 쓴 사람인데 여기에 말 그대로 단군의 기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손자가 누구냐면 건남이죠. 자, 여러분들 이 도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계보를 보실 건데요. 자, 여기서 행촌 이암선생으로부터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스승 이원, 그리고 태백일사의 주인공 이맥선생, 그리고 환단고개 이 세상에 나오는 배경 공개를 하는 이유립선생, 자, 이런 계보, 그리고 환단고개를 감수하신 27세 해학 이기 선생에 대한 계보도 한눈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기록 보시고요. 자, 오늘은 행촌 이암 선생이 남긴 단군세기를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군세기에는 5월 2일에 대해서 한 분의 아주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단군입니다. 단군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요. 위에는 원문이고 밑에는 간단한 여러분들 요약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군세기 기록에는 뭐가 나오냐? 고기에 단군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는 단웅이었고 어머니는 웅시왕이다. 웅시왕의 따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곰의 딸이 아니죠. 바로 웅시왕. 웅시씨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복기씨, 신농씨 씨를 붙이잖아요. 소전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고시씨 이런 분들, 씨는 그 시대 때 대단히 존경하는 존칭으로서 쓰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왕금의 아버지는 단웅이요 어머니는 웅시왕 따님이었고 신묘년 2370년 5월 2일 인시에, 자, 오늘 음력 5월 2일 인시에 박달나무 우구진 숲에서 태어나셨다. 14살 되시던 갑진년에 웅시왕이 비왕으로 청구해서 대읍국사를 맡아서 다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군왕건께서 직접 바로 어떻습니까? 자라나서 당군이 된 것이 아니라 14살 때 바로 대읍국에서 국사를 맡아 비왕으로서 다스리는 경험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무진년에 당국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의 추대로 구한족을 통일하고, 자, 비왕 24년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당군 제왕으로서 93년까지 제위를 하셨는데 수는 130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여기에 단군세기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무진년, 여러분들 2333년 BC 2333년 아시죠? 원년 10월 3일 날 오가와 무리 800명을 이끌고 환웅천왕의 신실을 열었던 단목태에 와서 하느님께 천재를 모셨고 고한의 백성들이 임금으로 추대해서 이분이 바로 단군왕금이 되시, 지금 이로 알고 있는 단군왕금이시고,
바로 신시의 법도를, 환웅천왕의 신시의 법도를 되살리고 아사들에 도읍하여 나라를 세우니 바로 조선이다라고 조선 건국에 대한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때 오가, 여러분 아시는 오가의 무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조직을 이끄는 무리가 오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리 800명까지 어떻습니까? 이끌고 바로 단목특까지 와서 하느님께 천재를 모시고 정식으로 어떻습니까? 천재를 모시고 바로 임금으로 추대를 받았다. 이 기록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신하들이 맡은 역할, 여기서 신하들은 개인보다는 집안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가 더 성격이 강합니다. 팽우는 토지를 개간하고, 성조는 궁시를 건축하고, 신지는 글자를 만들고, 신지는 뱃을 직책이죠. 다. 기성은 의약, 약을 이렇게 관을 했고, 나을은 호적을 관장했고, 희는 쾌슬을 관측했고, 그 다음에 주관했고, 우는 병마를 담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황후님, 비서가 하백의 따님인 황후님은 누에를 쳤고요. 그리고 이 기록에는 빠졌지만 또 너무너무 유명한 바로 고실의 주인공 고시씨는 농사 관리가 되어 있죠. 이분은 환웅시 때부터 이 집안은 농사를 관리하던 집안입니다. 제50년 BC 2284년 홍수가 범람했는데, 이때 바로 중국에서는 중원에서도 요임금, 순임금, 우가 있을 때 홍수가 범람하고요. 여러분들이 알는 전 세계의 홍수의 범람 시기하고 거의 겹치는 시기입니다. 이때 당군께서는 풍백의 뱃을인 팽우에게 이 물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기록이 우수주, 여러분들 지금 현 춘천에 그 기록이, 비석 기록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제51년 운사, 직책인 배달에게 혈구에 삼당성을 쌓고, 혈구는 지금 여러분들 바로 지금 강화도, 지금은 강화도가 어떻습니까? 큰 섬이 하나로 되는데 옛날에는 섬이 돼가지고 그냥 그 중에 가장 핵심인 바로 하늘의 태일 어떻습니까? 태일천에 제사를 모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었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중요한 포인트인 이 삼랑, 혈구에 삼랑성을 쌓고 마리산에 제천단을 세워가지고 직접 천재를 모시는 그 준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혈구를 모르기 때문에 강화도가 저기 강화도가 아니라는데, 그때는 강화도가 아니라 혈구입니다. 제67년 태자 부루를 파견하여 순임금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원 홍수 현장 브리핑을 받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서경에 사건동호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의 책임자 중원의 순임금의 바로 신하였던 도사가, 물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바로 하나를 건국하는 우인데요. 그때 우를 도산에서 만나서 직접 태자 부르태자께서 오행치수법을 전술하는데, 결국은 이 오행치수법으로서 우는 바로 물을, 홍수를 다스리고 결국은 인권을 얻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순임금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죽입니다. 이게 역사에 이제 바로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인데, 대부분 유가에서는 요 순우가 서로 선의를 했다. 왕을 서로 권하면서 넘겼다는데, 그게 아니라 대단히 슬픈 이야기가 역사 속에는 실제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서경의 사건동호의 배경, 그리고 5월 춘추, 묵자, 응제시주, 세종시록 등 여러 다양한 사서에 창수사사를 만났다. 누가? 바로 우가. 하우씨가 창수자를 만났다는데, 그 창수자가 바로 누구냐면 역사의 기록에는 바로 부르태자입니다. 부르태자의 기록이 당군세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상달에 하늘에 천재를 모셨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당국에서 다스린 조선을 사만으로 3개로 나누어 가지고 다스렸는데, 바로 그 사만은 오가와 64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3년 경자년 2000 BC 2241년 3월 15일 날 바로 당군께서 붕어를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당기입니다. 댕기를 다 이렇게 받들어 참배하고 덕을 가슴에 새겼고, 그 다음에 바로 태자 부류가 즉위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군은 이렇게 47대가 바로 계승되면서 2096년의 역사를 만들어내죠. 삼국유사에서는 이런 기록을 자세하게 전하지 않고 아주 짧은 용어로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고조선, 자, 왕금조선이죠. 고조선하고 왕금조선을 왜 여러분들 겹쳤을까요? 저 이유로 아신다면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대단히 많이 읽은 분이고요.
고조선, 당군조선이라고 왕금조선이라고 쓰는 이유를 아직까지 모른다는 분들은 내용을 원문을 자세히 보지 못한 분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스의 옛날에 전하기를 2000년 전에 당군 왕금이 있었고 입도 아사달의 도읍을 정했고 그다음에요. 그다음 이치가 나오죠. 백악산, 아다살 쭉 이야기 나오면서 그다음에 뭐냐면 여고 동시다. 국호를 조선으로 했고 여고 동시. 여기는 요는 뭐냐? 고는 뭐겠습니까? 원래는 뭐래 잊어보면요. 바로 요자, 요순임금의 요를 써야 되는데 고려 때 이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로 상무유사를 쓸 시기에 고려 3대 임금은 정종의 이름이 바로 3대 임금 정종의 이름이 요기 때문에 요를 쓰지 않고 고자를 넣어가지고 여고동시 정확하게 말한다면 어때요? 요임금과 여요동시를 해야 되는데 요를 고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기록이 나오면서 옛날에 황국이 있었고 거기서 환웅이 나와서 신실을 열었다는 기록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는데 시간 되신다면 여러분들 자세하게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실을 환웅께서 여시고요. 그때 제도라든지 풍백우사, 운사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 조직을 당군께서도 그대로 쓰셔가지고 풍백운사, 운사를 그대로 이렇게 당군조선에 대해서 조직으로 그대로 쓰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보면요. 환웅께서 이제 등장하면서 일용이 등장하는데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전부 다 뭘로 진짜 공과 호랑이를 번역해가지고 완전히 무식한 발언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하시고 당군 신하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신다면 이 내용은 자세히 보신다면 환웅의 토착민의 교화 과정입니다. 바로 웅족과 호족을 교화해가지고 결국은 환웅족과 아주 문명이 발달한 어떻습니까? 3,000명의 무리들이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어떤 신진 세력들이죠 보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선진국 사람들이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웅족이 결국은 뭐냐? 환웅족의 태금을 받아서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것이 신시와 당군조선의 역사로 연결되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용 1호 그 다음에 마늘 속 이거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교화법이 뭐냐? 교화법이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람의 인형, 사람의 모습을 얻게 하고 뭘로 마늘과 쑥으로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문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내용, 이 환웅께서 웅족을 교화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의 내면을 다스리는 그 법을 다스리는 그 이야기하는데 바로 수행입니다. 명상으로서 인성을 찾게 하는 사람의 형체를 찾게 하는 그 법을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홍산문화에서 그대로 요번에 발견됐죠 보면요. 여러 가지 여신상이라든지 남신상이 나오면서 이 내용의 실체가 그대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상무유사의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뭐냐? 그 인물 중에 바로 환웅족과 웅족이 결합해가지고 역사를 신시 역사를 이끌었는데 그 인물 중에 나중에 누가 탄생합니까? 당군 왕금이라는 분이 탄생을 한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떻습니까? 당나라 바로 여기서 당고라는 것을 뭐죠 보면요. 바로 이세민의 당나라가 아니라 옛날에 요임금의 당나라. 그때 여기 어때 50년 경인이나 지금 나중에 표현이 잘못됐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게 연대를 잘못 맞춰가지고요. 하지만 무진년 요임금이라는 그 기록은 뒤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당군에 대한 기록이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어국 나라가 약 1500년을 갔다는 기록하고 그 다음에 수가 1908 이거는 1908도 어떻습니까? 당군 할아버지의 수명이 아니라 원래 고조선 1기 2기의 시기를 합하면 1908년이 나온다는 거 제가 다른 부분에 강의를 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상무유사 고조선기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인 당군 왕금의 출현과 조선 건국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도 어때요? 원문을 본 국민들도 적기 때문에 곰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무유사의 또 다른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내용을 찾아서 밝혔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학계에 공부 안 합니다. 상무유사 읽어본 사람들이 국사 교수님들도 읽어본 적이 없고 선생님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당군도 곰과 호랑이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상무유사
자, 기편에 고구려편에 보면 뭐가 나오냐? 당군께서 당군기의 전하기를 자식을 낳았는데 부르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당군은 어떻습니까? 자식인 부르태자를 낳았죠. 이 기록이 삼국유사 고구려편에 있는데도 기편에 있는데도 요 기록이 있는 줄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99.99%가 이 내용이 있는 줄도 지금도 모르고 공과 호랑이만을 쑥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련서님이라든지 다른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부르를 누구로 몰고 가느냐? 당군의 부르태자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북부에 어떻습니까? 부르가 나오기 때문에 해부르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해부르 쪽으로 몰고 갑니다. 하지만 원래 당군기 기록에 본다면 뭐다? 당군은 자식인 부르를 낳았다는 기록이 틀림없이 삼국유사 기편에 고구려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 제가 처음 밝혀낸 내용이니까 이 내용 여러분들 많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국사는 어떻습니까? 그럼 김부식이 쓴 삼국사는 고조선이 이 기록이 없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삼국유사에 당군조선이 있었다면 삼국사기에도 당군조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없다.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왜? 삼국사기에 고조선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몇 년 전까지 아주 자신 있게 힘을 주어서 국민들 앞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삼국사기 한 번도 안 본 인간들입니다. 제 보고 싶은 내용만 받고 나머지를 안 받기 때문에 돼요. 그런 거짓말을 지금까지 떳떳하게 해왔죠. 자, 여러분들 삼국사에는 고조선의 기록이 딱 한 번이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자,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혁거세 편에 뭐가 나오느냐? 박씨에 대해서 시조 박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혁거세는 한자 표현이고요. 원래는 뭐죠? 발거래죠. 발거래. 태양을 상징하는 불거래. 발거래가 어떻습니까? 박혁거세의 원래 우리 발음입니다. 박은 박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기록이 나오고 제일 밑에 보면 뭐냐? 선시에 이에 앞서서 이기죠. 조선 유민, 조선의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나누어 살면서 육촌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박혁거세가 여러분들 나라를 세우기 전에 조선은 무슨 조선밖에 없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선은 당군조선입니다. 이만이 아닙니다. 그 유민이 산골짜기에 나누어 살면서 육촌을 이루고 있었다는 기록이 여러분들 바로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고조선 기록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이고 공부를 더럽게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바로 조선의 유민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공이 당군조선 기록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제 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당군세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물론 다른 사서도 시간이 된다면 소개해 드릴 건데 당군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당군세기 중심으로 정확한 기록을 여러분들께 인용을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오늘 음력 5월 2일은 바로 당군왕금의 탄신이라는 거, 이 내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유적지가 있으면 반드시 핸드폰을 촬영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핸드폰 동영상 촬영하시면서 직접 말을 하시면 요즘은 핸드폰이 기능이 좋아서 다 녹화가 음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설명하셔가지고 녹화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매림문화TV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뜻깊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